페퍼저축은행의 연패를 두고 컨디션 문제, 외국인 선수 의존 일시적인 흐름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지만 이제 이 해석들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같은 패턴의 패배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가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보냈던 구조적 문제의 결과에 가깝다.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 흐름은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공격 구조의 단조로움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초반부터 특정 공격 옵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착됐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고 공격은 자연스럽게 한 명에게 몰린다. 문제는 이 집중이 전략적 설계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사라진 끝에 나타나는 강요된 선택이라는 점이다. 상대 팀들은 이미 이 흐름을 충분히 학습했고 블로킹과 수비에서 준비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페퍼의 공격은 점점 읽히기 쉬운 형태로 변해갔다. 이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두 경기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같은 장면이 연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공격이 막히고 점수차가 벌어지는 순간마다 경기 양상이 거의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팀이 이미 일정한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다. 벤치의 대응 역시 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요소 중 하나다. 작전 타임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대부분 추상적인 주문에 머무른다. 집중하자, 분위기를 바꾸자 라는 말은 선수들을 독려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코트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한다. 리시브 라인을 어떻게 조정할지, 블로킹 매치를 어떤 기준으로 가져갈지, 혹은 공격 루트를 어떻게 분산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선수들은 결국 가장 익숙한 선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익숙함은 곧 상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패턴이 된다. 이런 구조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점수차가 벌어질수록 선수 개개인은 더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되고 이는 공격의 무리함이나 판단 미스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팀 스포츠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력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주저함이 시작될 때다. 페퍼저축은행의 최근 경기들에서는 바로 이 주저함의 신호가 자주 포착된다. 한 박자 늦은 연결, 과감하지 못한 선택, 그리고 실점 이후 빠르게 가라앉는 분위기. 이 모든 장면은 구조가 선수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상대 팀의 준비도 이 구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페퍼를 상대하는 팀들은 더 이상 무리한 전술을 쓰지 않는다. 페퍼가 어떤 흐름에서 흔들리는지, 어느 지점에서 공격이 몰리는지, 그리고 언제 분위기가 내려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준비된 상대 앞에서 구조적 약점이 노출되면 경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기울어진다. 최근 연패 경기들에서 페퍼가 흐름을 되찾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번 넘어간 흐름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변화 카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연패가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다. 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직시하는 일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몇 점 차의 패배일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경고음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공격의 편중, 대응 없는 운영, 그리고 반복되는 경기 양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팀은 어느 순간부터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분명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연패를 단순한 흐름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점검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만약 같은 구조가 유지된 채 다음 경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면 연패의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는 왜 바뀌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팀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이번 결과는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페퍼저축은행의 다음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파트 2에서는 이 구조가 왜 쉽게 깨지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이 팀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구조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는 경기력 그 자체보다 결정의 방식에서 먼저 드러난다. 페퍼저축은행의 연패 국면이 길어지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면은 무엇을 바꾸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왜 바꾸지 못했느냐다. 변화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경기에서 충분히 확인됐지만 그 변화가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가 경직돼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팀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역할의 명확성이다. 누가 흐름을 끊고 누가 책임을 나누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면 코트 위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페퍼저축은행의 최근 경기들에서는 이 기준이 흐릿해 보였다. 리시브가 무너졌을 때에 대한 공격이 막혔을 때의 분산, 설계 상대, 전술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모두 늦었다. 이는 선수 개인의 판단 미스라기보다 준비된 다음 선택지가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연패가 길어질수록 팀은 안전한 선택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 검증된 패턴, 이미 익숙한 공격 루트, 이미 써왔던 운영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다. 그러나 이 안전함은 상대에게는 가장 쉬운 예측이 된다. 상대는 페퍼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고 그 지점에 맞춰 블로킹과 수비를 설계한다. 결국 경기는 전술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준비된 구조를 갖고 있는가의 싸움으로 바뀐다. 이 지점에서 벤치의 선택은 더욱 중요해진다. 연패 상황에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흔히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변화가 실패했을 때의 부담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팀은 종종 중간 지점을 선택한다. 완전히 바꾸지도 그대로 두지도 않는 애매한 조정이다. 문제는 이 애매함이 선수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수들은 코트 위에서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없다. 확신이 없는 선택은 반박자 늦고 그 반박자는 곧 실점으로 이어진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심리적 압박의 누적이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선수들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러나 이 생각은 공격적인 선택을 제한하고 결국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준다. 페퍼저축은행의 최근 경기에서 자주 보였던 장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는 공격 연결이 끊긴 세트, 운영 실점 이후 급격히 가라앉는 분위기는 모두 이 압박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상대 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페퍼를 상대하는 팀들은 더 이상 강한 팀을 만난다는 긴장감보다 흔들릴 수 있는 팀을 공략한다는 접근을 택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리그에서 한 팀이 이런 인식을 얻게 되면 매 경기마다 더 집요한 분석과 준비의 대상이 된다. 작은 약점 하나도 쉽게 용납되지 않고 경기 중 변수가 생겨도 상대는 당황하지 않는다. 이미 예상된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페퍼저축은행이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는 급진적 선택일까? 아니면 구조를 점검하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일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단기적인 승리를 위해 기존 구조를 억지로 유지하는 선택은 오히려 연패를 연장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결과와 상관없이 변화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면 설령 당장의 승패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팀은 다시 과정을 평가받을 수 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에게 필요한 것은 완성된 경기력이 아니다. 이 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꾸려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다. 공격의 분산 역할의 재정의 벤치의 기준 제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코트 위에서 일관되게 드러난다면 연패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같은 구조가 유지된 채 결과만 달라지길 기대한다면 연패는 숫자만 늘어난 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연패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페퍼저축은행은
지금의 구조를 유지한 채 버티는 팀인가? 아니면 이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설계할 준비가 된 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자회견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다음 경기의 선택과 장면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결과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은 승리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그 방향이 보일 때 이 연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결과는 우연이 아니었고 신호는 이미 충분히 울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